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봄을 지나서 이제 뭐 여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날이 좋은데 오늘은 네, 이 날씨만큼이나 주식 시장은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제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그 주식 시장이 열렸더라면 그 전날 미국 시장이 그 폭등으로 말미암아 오늘 빠진 건 빠진 거대로 뭐 아쉽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어제는 우리 시장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이 상승을 만들어냈을 것 같은데 왠지 손해본 느낌이죠. 네, 휴장으로 말미암아 그 상승의 탄력과 힘은 하나도 받지 못한 채 오늘 어제 미국 시장이 또 그저께 올라간 것보다 더 빠지는 바람에 우리 시장도 분위기가 좋지 않게 끝이 났습니다. 사실 파월의 발언 효과를 하나도 누리지 못한 그런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주목해야 될 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죠. 첫 번째가 어쨌든 간에 0.75%의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기 침체라는 그런 정확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였고, 또 마지막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일 수 있다. 이 발언 세 가지로 말미암아서 그저께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가져왔던 겁니다. 하지만 하루 지나서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22년 만에 0.5pp 금리 인상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두 번 이상이 더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뒤늦게 시장을 다시 바라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한번 그냥 두들겨 맞을 때 속 시원하게 전저점을 한번 깨고 내려가면서 충격도 주고, 또 시장에서 그 신용 물량도 다시 늘고 있는데 그것마저 한꺼번에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급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전후로 또 이런 또 등락폭이 좀 심해지겠죠. 그리고 물론 일단 월요일장은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월요일날 하락을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다음 주에는 뭐 계속 빠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저점에 가까울수록 다시 반등하려는 그런 어, 기운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어쩌면 지금 현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줍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CGN 역시 뭐 시장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또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또 장 끝나고 상당히 조금 안 좋은 그런 뉴스가 하나 또 뜨긴 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CGN을 좀 살펴보면 최근 들어 뭐 거래량 처참합니다. 오늘 저가 39,200원으로 시작해서 뭐 종가가 거의 저가였죠. 시가는 39,9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만 고가 뭐 41,150원까지 찍고 결국 4만원 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종가 3.92% 1,600원이 하락한 39,200원으로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개인이 64,000주가량의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이 거래일째 매도하고 있는데 어제는 뭐 거의 의미 없다시피 했고 오늘 44,000주가량의 매도가 나왔고 기관이 3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27,000주가량의 매도, 금융투자 역시 3거래일 만에 21,000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좋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CJN 주주분들이라면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4만 원 선이라도 이 안 좋은 장에 또 그닥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4만 원 선을 어떻게든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4만 원 선이 쉽게 깨져버리고 3만 원 선에 돌입을 한다라고 하고 이게 3만 원 중반까지 간다면 3만 원 초반까지 뭐 밀리는 것은 뭐 일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지지선을 어느 가격대에 형성을 잘 해주고 버티는 힘이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와중에 오늘 장이 끝날 때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건 뭐 사측으로 보더라도 대내외적으로 참 쪽팔린 일이 아닌가. 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참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이렇게 인력 관리, 사람 관리를 못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비록 비단 이 CGN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마는 CGN 경쟁사 이직 법인장의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라는 기사가 장 끝날 때쯤 해서 나왔는데, 참 내용 보면 여러분들 뭐 어떤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진단키트 개발업체 CGN이 동종업계로 이직한 전 멕시코 법인장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해당 법인장이 경업 금지, 뭐 경쟁업체 간의 그 종사 금지죠. 약정을 어기고 곧바로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망에 손해를 입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게 된다고 하는데,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CGN이 지난 11월 멕시코 법인장을 역임하다가 퇴사한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는데, A씨가 CGN을 퇴사할 당시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을 것에 약속하는 경영금지 약정을 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하지만 A씨는 퇴사 후 곧바로 동종업계 S사로 이직했고, 시즌 측은 이번 인력 유출로 멕시코 영업망까지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관계자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인데, 이 S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즌의 그 해외 법인은 현재 브라질과 멕시코, 콜롬비아 등 남미 지역을 포함해서 모두 8곳입니다. 전 법인장이 퇴사한 후 현재 시즌의 멕시코 법인장이 공석인 상태인데요. 시젠과 S사 모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남미 진단 시장을 목표로 사업 확장에 힘을 쏟고 있는데, 시젠이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남미에 수출하면서 시장 진출의 그 교두보를 확보했죠. 그런데 이 경쟁사인 S사도 지난해 11월 브라질 진단 기업 에코디아그노스티카를 인수하는 등 브라질과 남미 시장 공략을 위해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한 진단키트 회사 관계자가 시즌 입장에서는 단순히 인력만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투자로 키워놓은 그 남미 영업망까지 함께 경쟁사에 뺏기는 꼴이다, 이렇게 어, 뭐 회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S사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시즌보다 시총이 높은 진단 키트 1위 업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곳, 네, 그곳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뭐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어렵게 영업망을 다 갖춰놓고 그만큼 투자도 해놓고 했는데, 이렇게 법인장이 가면서 그쪽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거래처라든지 이게 고스란히 이 법인장이 이직함으로써 같이 따라서 옮겨질 수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법적으로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옮기는 뭐 약정이 돼 있는 2년 동안은 동종업계 취업을 할 수 없다라는 약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정을 어긴 이놈도 개생 양아치입니다마는, 사측도 보면 그만큼 제대로 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얼마나 회사를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양아치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둘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업종을 뭐 이직한다던가 뭐 이런 일은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비일비재하고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진단 키트 업체, 특수성이 좀 있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음, 옛말에 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죠. 네. 사람을 잘 써야 되는데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사이에 거의 뭐 2배 이상 지금 임직원들이 늘어 있는 상태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천년만년 돈을 벌 줄 알았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 현재 매출이 꺾이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뭐 제대로 된 뭐 지금은 돈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매출이 급감하고 현저히 줄어들 경우 아무래도 이 불안감을 느낀 이 직원들이 또다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이게 지금 단순한 한 번의 일로 그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 단도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참 너무 많은 인원을 뽑아 넣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하지만 뭐 코로나가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종식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환자 수가 상당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까지 나온 상태에서 과연 매출이 제가 말씀드린 이 비코로나 매출이 그만큼 꺾이는 것 이상으로 비코로나 매출이 올라와야 되는데 얼만큼 그게 커버가 될지 참 심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 후, 10년 후를 보면서 회사를 믿고 계속해서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고 저처럼 또 저와 같은 생각이신 분들처럼 이렇게 코로나 매출이 꺾이고 소통을 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악재가 난무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에 또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꾸준한 공부, 처절한 공부, 처절한 투자 하시면서 분명히 그 기회를 살리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말입니다. 주말에도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의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